운다라는 것은 자기 감정에 솔직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눈물은 성공의 자양분이다. 뜨거운 눈물로 성공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울고 싶을 때는 그냥 울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제 제자 한 명이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일이 힘들어서 마음적으로 좀 안 좋았는데 어제 영상을 보고 위안을 받았다라고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대표님은 최근 언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언제 울었는지. 최근에도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 적도 있고, 며칠 전에는 지리산 노고단에 올라가서 만난 아름다운 산고대를 보고 나도 모르게 벅찬 눈물이 났어요. 미스 트롯 보고 가수들 아주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사연들, 힘들었던 무명 시절의 그런 사연들, 그 노래들 들으면서 이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어제 이야기한 뜨거운 눈물이 아니에요. 뜨거운 눈물은 간절함, 절실함에서 나오는 눈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걱정이 되었어요. 제 열정이 식어버렸나, 제 가슴이 식어버렸나, 이제 나한테는 간절함이라든지 절실함이 없어져 버렸나, 감정이 메말라 버렸나, 아니면 이제 내가 늙어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저한테 숙제예요.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볼 거예요. 자, 다시 영업적으로 돌아가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포커페이스를 잘 해야 된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영업인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치다. 특히 남자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어릴 적부터 그런 교육을 암암리에 많이 받았습니다. 남자는 죽을 때까지 3번 운다. 태어날 때 1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또 나라를 잃었을 때 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내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나이로서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암암리에 내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방어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운다라는 것은 자기 감정에 솔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 사실은 더 크게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옛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보면은 호곡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지원이 청나라 사절단으로 가면서 압록강을 건너가서 광활한 만주벌판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참으로 울기 좋은 장소로다. 이곳에서 한바탕 실컷 울어보고 싶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곡장, 울기 좋은 장소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에게 왜 하필 만주벌판을 보면서 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박지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울음은 슬퍼서만 우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감정인 칠정이 극에 다다라면은 울음이 되어서 터져 나오는 거다. 칠정이 뭐예요? 희노, 애락, 애옥욕, 기쁨, 분노, 슬픔, 사랑, 욕심. 이 모든 감정은 개별적인 상황에 나오지만 이 모든 감정이 극에 달하면은 울음으로써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로 영웅 호걸들은 잘 우는 사람이고 미는 눈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것은 가슴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영업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 가슴과 가슴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메마르면 행복한 영업인이 될 수가 없어요. 뜨거운 눈물이든 감성적인 눈물이든 눈물이 날 때는 그냥 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정이 솟구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호곡장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서 그냥 펑펑 울어버리세요. 그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힘차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